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바쁘셨죠? 네, 대회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느라고요. 어떤 대회였나요? 제가 생체 종합무술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기 대회를 치렀고요. 예. 또 외국 선수들도 있었고 전국 대회 개념이라서 굉장히 또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생활 체육인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이 생활체육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예. 일반인들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 종합무술이고 주짓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전 무술이기도 해서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한번 다음에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럼 현 학보, 네. 소위 말해 생활 체육인 그 활성화를 위해서 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회장으로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스포츠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도 저는 특히 이제 여성 씨름 선수나 여성 복서나 이렇게 여성 선수들 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활동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많고 보람되는 것도 많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글쎄 저는 뭐 사업가니까요. 예. 사업가니까 대표란 호칭이 좋고요. 예. 그 외에도 제가 뭐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좀 아직까지 회장 타이틀은 저 자신도 좀 어려워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왜 될것 같습니다. 불편한가요? 나이 젊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쵸. 제가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인이나 경찰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처럼 ROTC가 여성이 없었고 예. 장교나 경찰 간부나 이런 제도들이 여성들에게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게 경호였었고 19살 때부터 경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쪽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경호원 그리고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 예. 뭐 업체 대표 근데 회장은 왠지 너무 정말 제가 좀 더 나이를 많이 먹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했을 때 받아야 되는 호칭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 경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운동, 레저로서 즐기는 스포츠가 있나요? 저는 스쿼시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또 사업상 골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에 태권도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고 예전에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반면에 이제 이런 음식을 하고 어떤 가정 가사 이런 일은 좀 거리가 멀어서 집에 원래 부모님들이 뭐 스포츠 마니아들이 많았나요?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집안 상황이 예. 저희가 딸만 셋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 없어서 어떡하고 양자 드려야 되지 않나? 나중에 재산 누가 지내주지? 저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또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안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란 사람이 아들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거의 뭐 피아노 하고 컴퓨터 할 때 태권도 체육관을 다녔었고 그것도 몇 살 때부터 태권도? 10살 때요. 10살 때? 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신데 그때는? 저 고향 부천입니다. 부천이에요? 네, 부천 성내동입니다. 어디 송내동이신가요? 네, 송내동. 그때 관장님하고 또 네.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나요? 그럼요. 저희 관장님이 지금 생체 태권도 연합 회장님이시고요. 성함이 저는 어떻게 되셨군요? 서명자 기자이십니다. 그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구나. 10살 때부터 계속 또 저를 예. 봐오셨기 때문에 많이 코칭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또 제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구나라는 거를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깨달은 거 아닌가요? 많이 수업료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저 진짜 그래요? 사기도 당하고 뭐 일을 하면서 용역비가 묶이는 적도 많고 투자했다가 묶이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직원들이 거래처 매출 빼돌려서 나가는 적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늘상 이게 정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제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던 아니면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과정을 겪던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참 감사하고요. 또 많이 처음에 준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시작해서 25살에 제 법인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창업 당시도 여성 경호원을 뽑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1억 자본금에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장비 세팅해야 되고 25명의 또 유단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적금 보험 다 깨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창업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느꼈었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보통은 남편이 보증을 서준대요. 정부 자금을 받으면. 근데 저는 제가 싱글이고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이런 게 굉장히 페널티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엄마랑 언니가 보증을 서줘서
제 갖고 있는 자금과 여성가족부 창업자금 받아서 이렇게 사업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어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늘상 저한테는 안 좋은 그런 너 안 돼 안 돼 여자가 기집애가 무슨 태권도야? 이거는 경호는 남자가 하는 일이야. 왜 나이 먹어서 시집까지 남의 뒷조사나 하고 다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설 예, 탐정으로 예. 활동을 할 때. 예. 근데 보험 사기 조사나 산업 스파이나 사이버 범죄나 굉장히 다양해요. 그 민간 조사원 활동도.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나이 어린 여자가 할 게 아니고 너 금방 망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오기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더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게 너무 강해요. 그래도 승승장구한 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에 사실은 젊은 나이잖아요. 네. 아까 뭐 이렇게 여자 이야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삶의 원동력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저희가 셋 딸을 어렸을 때 아빠한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힘들다고 해서 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또 제가 태권도를 할 때도 아빠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기집애 태권도야 다른 거 해 이랬고 엄마가 도복을 사주셔서 태권도를 했거든요.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믿고 다 맡겨놨는데 배신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본인들끼리 담합해서 회사에 데미지를 주거나 매출 거래처를 빼돌리거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참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단계 밟아온 것 같아요. 예. 18대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여성 경우는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보니까 종편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네네. 느낌이 어때요? 지금 요즘? 참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예. 지금 미국에서는 최초로 여성 경호실장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고위층에도 그렇고 대기업에도 여성 임원이나 간부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경찰대학이나 군인들, 사관학교도 거의 여성이 수석 차석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경호실 같은 경우도 여성 경호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말들은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자문도 해드리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경호업체의 사장으로서는 아니라 다른 역량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네. 다른 욕심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공직에 나갈 뭐 그런 생각? 경호실장도 미국에서는 뭐 여성이라는데 네. 그런 제한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지금 직분이 뭐 사업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멋진 기회가 또 제공이 된다라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체육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경기도 체육회 이사도 맡고 있고 생체 부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축전을 굉장히 멋지게 치렀어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부천 시민인 게 자랑스럽고 제가 그 생체 안에서 40개 종목의 여성 회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저랑 이제 최조 회장님이 계시는데 제일 어려요. 경기도 체육회도 20명의 이사님이 계시거든요. 31개 시군에 거기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자리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또 다른 어떤 저라는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될 좋은 어떤 자리나 기회나 또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라면 사업 부분이 사실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싶습니다. 여성 경호업체 CEO로서 한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성 경호업을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제 뿌리고 근간 사업이니까요. 사실은 19살에 경호를 시작을 할 때는 여성 경호원 직업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 뭐 연예인이 이렇게 팬사인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옆에서 무전기 리시버 다 착용하고 서 있으면 남자는 경호원인 줄 아는데 저한테 와서는 언니 이 옷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우리 여자 필요 없는데 여자가 왜 왔냐? 남자를 교체해줘라. 이렇게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한때 네. 요즘은 안 그러죠? 그럼요. 네. 근데 참 저는 이게 언론에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언론이나 방송이나 영화를 통해서 경호원이란 직업군, 보디가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광 효과도 저는 굉장히 컸고 그거에 대한 초창기 메리트도 많이 누렸고 반면에 뭐 이영철 사건이나 발바리 사건이나 아이들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저희는 호황을 누려요. 사건 사고가 많을 때마다 좀 많이 바빠지는 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성 경우 시장을 좀 더 많이 파이를 키우는 데 역할을 좀 더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놓고 싶진 않아요. 보디가드의 케빈 코스터는 저도 알고 있고 많이 재밌게 봤고 또 네. 다른 영화도 경호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보면 보통 검은 양복과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하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보면 저는 화장을 잘 모르겠는데 화장도 무슨 짙게 하고 네. 뭐 하여튼 옷도 블랙이고 그런데 검은 양복과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시선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야 어떤 위해자라던가 어떤 범인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요. 혼정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 있는 모습, 기품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요즘에는 현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때문에 아이들을 수행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대동할 때는 편하게 언니, 누나, 오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장소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늘상 검은 정장과 이런 정복을 고집하진 않거든요. 블랙을 고집하지 않고 네. 더 여성스럽게 오늘 하고 올 수 있었지 않았나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액세서리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런 셔츠 다 저는 옷도 맞춰 입는 거거든요. 좀 약간 체격이 네. 일반적인 노멀한 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커프스하고 이니셜 새기고 이건 엄마가 해준 거라 유일하게 하는 액세서리예요. 네. 여성스럽게 제 스스로를 어필을 한 적도 없고 제 성향 자체가 사실은 여성스럽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 직업에 맞게끔 그리고 제가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편한 옷이 좋고 그냥 어떤 여성스럽게 보일 만한 사람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미니스커트를 못 입습니다. 아, 그래요? 다리 알이 꽉 차 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매력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을 때 교복이 찢어져요. 제가 보폭이 넓고 많이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부천 여중 출신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투창 던지고 육상 선수하고 태권도 하고 이래서 오히려 여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 초콜릿 주고 편지 주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막 여성스럽고 누군가에게 여성스럽게 보이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보면 네. 경업체 사장하는 거 보면 놀라지 않나요? 어떻게 말을 해요? 6년부터 이쪽 일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됐으니까 네. 그냥 이제는 다들 인정을 해줘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제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하고 살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뭐 미팅 소개팅, MT,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많이 못하고 살았고 20대가 정말 일하느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돈은 많이 네. 버리셨잖아요. 특히나 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20대에 느낄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산 반면에 그런 기회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여성 경호원이 자리매김을 하려면 남성은 사실 운동만 하면 경호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여성이었고 여성 경호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서 자격증 따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따고 또 영어하고 계속 자격증 따는 게 한동안은 취미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가 워커홀릭 거의 완벽주의자 이렇게 많이 비춰졌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워요.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서 40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해놓은 게 이런 사업하고 활동 영역 말고는 사실은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하는 쪽에 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하고 무식하다. 네. 경호를 하면 맞습니다. 주먹만 쓴다. 이런데 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호를 안 한다면 요즘엔 워낙 다양한 분야 그럼요. 영어를 또 바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에 많은 걸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네. 또 자기만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호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업이기 때문에 늘상 체력 관리, 운동은 꾸준히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그런 부분들도 제 스펙을 계속 쌓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회니까 예. 제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상 상품 가치를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스펙 쌓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주얼도 사실은 무시를 못해요. 내 직원들 뽑을 때 초창기에는 저도 그냥 어린 마음에 정말 모델 같은 여성 경호원, 뭐 707 군 출신, 뭐 여군 출신, 아니면 체육학과나 선수 출신 이런 친구들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성이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회사에도 데미지가 있지만 그 요원한테도 사실은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일 욕심도 많고 공부 욕심도 많고 늘 거의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종착역은 없어요. 늘상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좀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일 수 있고 해외 시장이 많이 개척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해외 시장 개척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까 저희가 딸이 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니랑 동생이 박사인데 저만 아직 석사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강하지 않나요? 박사를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후진 양성을 해야 되고 현재는 여성 경호인협회 발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뭐 봉사활동 그리고 사업활동 추진하고 있고요. 추후에 어떤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2004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국내 홈쇼핑의 경호 상품을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판매를 하는데 1시간 방송에서 한 2억 정도 매출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 일본에 방송을 하면서 일본 팔로 개척이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노력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그거에 따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늘상 열심히 생활할 예정입니다. 대표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네. 다른 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네. 태권도 5단, 네. 용무도 4단, 네. 경호무도 4단. 네. 이 정도 실력이면 네. 보통 남자를 제압하는데 네. 제압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우리가 격투기 포진할 때 격투를 하게 되면 어떤 상이 돌출하나요? 뭐 뼈를 부순다든지 어떤 궁금해서 그런 거 진짜로 어떤가요? 네, 예. 남자 대 여자의 힘을 하면 당연히 남자가 우세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짓수 같은 경우도 종합무술도 네. 관절을 꺾거나 어떤 타격을 하거나 네. 그 허점을 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경호하면서 장비가 있어요. 가스건도 있고 삼단봉도 있고 그래서 1대1로 어떤 정말 룰이 없이 막싸움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장담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호신술도 연마를 하고 뭐 사격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늘 긴장하고 사주 경계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방심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항상 그래요. 사고는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업이기 때문에 늘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또 좀 애로사항이기도 해요. 저희는. 경기도 체육회 이사, 네. 부천생활체육종합무술연합회 회장, 네. 여성가족부 멘토링 멘토 네. 뭐 쭉 제가 나이 할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네. 이렇게 많이 활동함으로써 얻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경호를 하면서도 제가 항상 감사한 건 정치인을 뵙든 경제인을 뵙든 또 연예인을 뵙든 간에 늘상 그 현장과 그분과 그 상황에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19살에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연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피부로 많이 와닿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의 말씀 존중하고 또 제가 성급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안 들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이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제 어떤 영역과 바운더리를 넓히고 또 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사업적으로도 분명히 뭐 네트워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스카우트 됐으면 좋겠다. 네. 특히 정치권을 제가 네. 말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요즘 뭐 여성 정치인이 정말 많이 나타나야 된다. 네. 그것도 사실은 같고요. 또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어떤 경호라든지 이런 데 전문이잖아요. 또 생활체육에 이런 분이 많은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당황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일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과의 연계도 많이 되어 있어요. 전당대회나 이런 선거나
할 때 계속 업무들도 진행을 했었고 저 역시도 정당 활동을 계속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 때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제가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들이나 또 그쪽 영역에서의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건데 네. 만약 고민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만약 고은욱 네. 대표가 행정이나 정치 쪽으로 한다면 음. 저분이 어떤 쪽으로 잘할까 이런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제가 잘하는 특화 부분이 있지 예. 않습니까? 반면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예. 있잖아요. 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건 사실 제가 몰라요. 못 해본 예. 부분이니까 항상 제가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었던 적도 있고 특히나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여성 사업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될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그런 업무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다문화 가정 쪽인데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아이들 유괴 납치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또 불우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권도 체육관을 했을 때 뭐 아이들 같이 훈련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잘하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게 제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부분이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 네. 상담사 역할도 하셨네요. 신변만 보호에서는 경호원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스토킹 피해자도 계시고 이혼 때문에 법원에 가셔야 되는 일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근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이 다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 가해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피해자는 왜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세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장만 마련을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가해자 피해자 앉혀서 니네 왜 때렸고 왜 얘를 괴롭히고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 본인들끼리 또 풀어요. 그러한 어떤 장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항상 늘 학교폭력은 문제야. 가해자는 체킹을 해서 얘는 낙인을 찍어야 돼.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언젠가 나도 좀 개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경영해 줄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하시죠? 근데 참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해온 것 자체가 지금 한 17년 이 정도를 너무나 악착같이 정말 남성처럼 남성들의 조직 안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다 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여성스럽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몰라요. 가정 상황이 이러니까 정말 아빠도 안 계시고 아들도 없는 집안이고 이러니까 저는 가정하고 좀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남자. 좋고요. 제가 또 이렇게 한 체격을 하니까 체격이 좀 좋은 사람이 아 좋고요. 그래요? 아 체격이 네. 키를 하면 85. 예. 아니요, 그건 너무 욕심이겠죠. 아 이건 80. 아무튼 예. 그냥 근데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접을 생각은 사실 없어요. 물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체력적인 그런 시간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일을 접을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내조를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면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해심이 많고 코드가 맞고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런 이상이 같다라면 저희 셋 딸 낳아서 혼자 키워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늘상 제가 힘든 상황이든 정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든 늘상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제 삶의 가장 큰 서포터즈가 엄마니까 엄마들 건강 챙기시고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저희 셋 딸 모두 본인들의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 삶의 키워드가 항상 도전이었고 열정이었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 전투적인 그런 모습들로 주변 지인들한테 다가갔었고 제 사업하느라 어떻게 보면 가족 위에는 주변을 많이 못 챙기고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상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하나하나 성장해오는 과정 안에서 또 좋은 말씀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동하는 모습들 지켜봐 주시고 그 안에서 발전하고 그리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 퍼스트 식구들 같은 경우는 고생들 참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자기 사생활도 없고 주변 어떤 둘러볼 여건도 안 되고 지방 출장, 해외 출장 많아서 고생인 건 참 많은데 좀 더 열심히 화이팅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새로운 고은옥 씨를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